원래 고액과외는 소규모 그룹과외가 고액과외예요. 맞습니다. 다 나가주세요. 1대1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기 봐 얼굴은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잠깐. 이게 어딥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람쥐하고님 안녕하세요. 다, 이정하고님이신가요? 이,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의자 있는 데 가서 X자 누르시면 딱 됩니다. 아, 김서영군 안녕하세요. 이정기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정기 학원님 마이크 안 되세요? 이 권혁준 학원님은 제가 이렇게 딱 제 경험상 그 아드님이 옆에서 와가지고 아빠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저기 별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거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도염 때문에 마이크 사용이 힘들어요. 예. 아, 마이크는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권혁진 학원님은 좀 어떠세요, 요새 컨디션? 지금 잘 안 들려갖고 지금 들립니다. 네네네. 요새 컨디션 어떠세요? 아, 예, 좋습니다. 요새 컨디션 좋으세요? 예. 지난번에 그 위험수 평가 우리 세미나 한 거 편집을 하려고 했더니 와 네. 이게 한 5시간 나와 한 5시간 나와서 이게 언제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우리 그 세미나를 또 조직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하신 뭐 학습하신 내용 중에서 어, 질문사항 있으시면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라이브 강의실 하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집 앞에 산책 나가듯이 가볍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또 와서 또 질문해라 또 막 그러면 또 이게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러니까 예,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혹시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 강의? 산업안전보건법이요? 아, 산업안전보건법이요? 지금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건가? 네. 그 개정된 내용도 많고 또 처음에 제작할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요즘에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된다. 그 위험수평가 고시도 지금 개정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을 좀 총론으로서 좀 다시 재제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져서 네, 네 조하구 여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기 산업안전보건법 그 라이브 강의실이 아니고 금고육계 부담자격관리 라이브 강의실입니다. 이정경군님 네, 금골 네. 죄송합니다. 금골 또 26강 체제니까 이게 맞아요. 또 전반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표현할 때 중간고사 전까지를 전반기, 중간고사 이후를 이제 후반기라고 저는 구분하는데 전반기까지는 이제 후반기에 실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신체를 한 6부류 다 나눠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근데 몸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도 좀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고요. 전반기에 주로 이렇게 참고했던 자료가 요거예요. 움직임과 통증이라고 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전반기는 구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좀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거, 이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뭐랄까 좀 단순화시켜서 좀 이해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운동 방법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게 워낙 그 잘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것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검색 몇 번만 해보면은 다양한 방법들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법들이 나의 신체와 맞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SNS에 업로드할 정도의 그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일단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반인은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이 어떤 동작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형태 이런 것만 따라갔다 운동을 하다 보면 예,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부상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후반부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어떤 통증이 유발된다는 거는 몸의 상황 자체가 이제 정상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이나 결합 조직의 임계치를 다 넘어가니까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 통증이 초반에 딱 발생했을 때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빨리 찾으면 이제 완전 회복이 단시간 내에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계속 놔두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근육통은 몸에 좋은 거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운동 후에 통증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 그러더라. 이렇게 오해해서 그냥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만성화돼 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골병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후반부에 실습을 사실 근교육계 부담자 관리 이 교과목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실습도 해야 되죠. 실습도 또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해야 되죠. 또 이론도 해야 되죠. 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뭐랄까 학문 쪽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도 넣어야 되죠. 막 이러다 보니까 참고한 자료도 많았고 또 촬영하는 기간도 여타 과목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더 들었고 또 편집 과정도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제가 많은 분들은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골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몸이 이상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제 주변에 있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만났던 많은 분들은 뭐 많아봐야 일주일에 2, 3일 정도 만나서 한 번에 한 30분에서 길어봐야 1시간 같이 운동하는데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3번 저랑 같이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3시간 같이 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 습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리커버리, 이 휴식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건 처방을 다시 해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하게 됐거든요. 우리 2002 월드컵 때 가면서 보면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보고 그때같이 우리는 체력이 좋은데 기술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히딩크 감독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한국 대표팀은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안 좋다. 우리랑 반대 입장에서 이제 봤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어떤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하고 이런 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방법, 패턴 이런 것들을 고치니까 이제 어쨌든 운이라는 것도 작용을 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너무 무리하게 많이 사용해서 근육이 약화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반부에 계속 스트레칭, 그러니까 국소 부위 스트레칭도 하겠지만 전신 스트레칭을 이제 같이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제가 과제도 좀 내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시면 그냥 여태까지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냥 몸을 풀어주는 단순한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안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해보시면
개운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스트레칭 했는데 어떻게 개운하지? 한번 해보시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몸 상태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어쨌든 결과라는 게 이렇게 잘 나오려면 우리가 지난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라고 하는 거는 그 방법 자체가 올바른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그렇게 어떤 일정한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려면 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전반기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운동이 움직임부터 고쳐야 되고, 우리 몸의 어떤 어트랙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후반기에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좀 개념화시키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될 테니까, 지금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내용 자체가 좀 과도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요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후반기에는 재밌는 게 많이 일어나니까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근육계 부담자 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구조에서 나의 몸의 어떤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근육이나 결합 조직의 이런 협응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통증을 기반으로 한 질환에 비슷한 어떤 이완 작용이 만약 일어났을 때 궁금증이 막 생기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그 부분이 만약에 허리라면 허리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아니면 어깨라면 어깨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쪽 부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게 되실 거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뭐 몇 도가 되면은 뭐 전방 이 골반이 어떻게 틀어지고 뭐 이런 건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제 과목은요,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고 근육계 부담 작업도 그냥 교환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더더군다나 특히나 이 근육계 부담 작업은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특성들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론적인 부분을 왕창 외우고 뭐 이러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정사학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혼자 막 떠들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이크 켜신 분들이 마이크를 끄신 것 같은데. 네, 정상학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남 학우님이신가요? 네, 좀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명 바꾸는 거는 우측 상단에 본인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이제 이름 바꾸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3년 이상 라이브 강의실을 쭉 진행해 오면서 어쨌든 우리가 라이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주고, 또 여러분들이 학습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서로 채팅을 하든 아니면 마이크를 갖고 대화를 하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친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서로 이름을 알아가는 거니까, 네, 실명 위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북 이렇게 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권혁진 학원님은 요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저기 뭐 아픈 데 없습니다. 네. 근데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뭐 그냥 저기 동네에서 그냥 철봉도 좀 몇 개 하고 따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운동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좀 헬스를 끊고 했었는데요. 네. 예, 근데 좀 요즘에 뭐 시간도 안 나고 좀 그래갖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공원에서 음. 하는 편입니다. 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예. 2번 정도 어떤 거 위주로 좀 운동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뭐 스쿼트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뭐 푸시업도 하고 공원에서요? 그다음에 동네에도 예, 공원에서요. 어. 제가 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무인도에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네. 운동이란 걸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가지 운동밖에 못 한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운동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운동이란 걸 안 하면 1년 내에 단명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런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그럼 운동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한테 운동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운동 시설이나 기계 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하시겠어요? 운동 안 하면 조만간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고 운동할 충분한 어떤 시간도 없고 기계기구 설비 나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기계기구 설비 버피 테스트요. 코어 운동. 예. 코어 운동 좋죠. 버피 테스트. 조깅이요. 아, 스쿼트. 서상권하고님은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루 2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아 그럼 나 스쿼트를 하겠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력과 싸우는 애들이 다 이제 하체 쪽에 특히나 뭐 상체 쪽에서도 다 뒤쪽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하체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상체와 하체의 어떤 협응을 이뤄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을 믹스해서 제대로 이제 힘을 융합해가지고 상가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 중요한 근육이 또 엉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스쿼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온라인 교육이 아니고 오프라인 교육할 때 이제 스쿼트를 많이 해보라고 제가 이제 어떤 시범 보이라고 제가 이제 좀 요구를 하면 스쿼트를 하시긴 하시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스쿼트를. 아 이게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도 특히나 이제 그 라이브 강의실도 이게 한계네요. 스쿼트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딱 보면 이제 스쿼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연구실이 좁아가지고 여기 또 요거 들고 뭐 스쿼트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스쿼트를 좀 보여드리기가 힘든 게 몸이 풀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몸을 풀어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다가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과시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몸을 충분히 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좀 부끄러운데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게 제가 잠깐만요. 제가 누구하고 이런 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기를 했냐면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물론 그분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 선수를 트레이닝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하고 밥 먹다가 그 남자가 참 서로 단순한 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그 풀업 있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턱걸이를 안 쉬고 한 번에 100개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한 번에 100개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권여장은 저 똑같이 한 번 100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그것도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보여줘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러면서 그 서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 풀업 100개는 이건 말이 안 되고 100개 정도 하는 거는 안 쉬고 하는 거는 그래 푸시업은 100개 할 수 있겠다 안 쉬고 그랬더니 그분이 야 푸시업 100개는 한 손으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점에서 서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서로 푸시업을 100개를 안 쉬고 하는 거 그거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자. 유튜브에 올리자 그래가지고 올린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 부끄럽긴 한데 지금의 제 모습하고 조금 좀 다르기도 하고. 잠깐만요. 제가 다 찾았습니다. 제 얼굴 나오는 건 좀 돌리고요. 실제로 스쿼트 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Our people are scattered like stars in the galaxy. 아, 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저거 이거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푸시업 100개. 네, 이렇게. 그죠? 와.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너무 야하죠? 이게 너무 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끝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야한 것 같아요. 예. 안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100개를 안 쉬고 하는 걸 찍어서 올렸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거거든요. 예. 자세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0개를 했어요. 와. 100개를 했는데 그쪽을 안 올렸어요. 제가 약 올리게 아주. 아무튼. 그럼 처음에는 뭐 톡거리 100개를 누가 못 한다는 둥, 뭐 한 번에 1000개를 왜 못 한다는 둥. 예. 그래서 이게 다 빨리 돌려가지고 이거 봤으니까 뭐 그래도 마무리하는 건 보죠. 아유. 이렇게 해서 99. 99개. 이렇게 땀도 엄청 나고 1000개. 예, 이게 저거든요. 뭐 좋죠. 뭐 그죠? 좋습니다. 캡처는 하면 안 되고, 이거 저작권이란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제가 이거 왜 보여줬죠? 턱걸이 100개 턱걸이 벗기 왜 이게 왜 나왔지? 아무튼 내기한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만났던 분 대부분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운동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매일 어떻게 생활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언제적이냐고요? 저게 좀 됐죠. 이게 언제적이지? 올린 게 10년 전이네요. 네, 1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에 올린 거네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이제 저 푸시업도 이게 제가 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려면 이건 그냥 서로 간에 내기 때문에 그냥 올린 거예요. 그냥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약간의 의견 충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증빙 자료를 올리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저는 올렸는데 이제 그쪽은 안 올렸죠. 어쨌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조회수가 저는 이거 올리고 나서 그냥 딱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조회수가 4만 4천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조회수 올리려고 막 이렇게 네. 되게 불쌍한 모습이 나오죠. 제 얼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네. 이 조회수가 한 44,000회 정도 되고 지금 댓글이 한 100개 정도 거의 100개 육박할 정도로 제가 댓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한 97개 정도 댓글이 있는데 서로 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논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세가 똑바로 됐네느니 뭐 어쩌대느니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죠. 이 사람들은 형태적인 거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하는구나. 네. 푸시업 관련해서요? 아니요. 마이크 들리실까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일단 3학년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은 스트레칭 관련해서 하나 네. 드리고 싶은데,
네.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려면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해야죠. 예. 네, 유튜브에서 근육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틀린 건지 아니면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 하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무슨 논조로 그렇게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그 뭐 의도가 있겠죠. 그 말씀하신 분이.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져도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제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정도의 내가 활동 범위를 넘어가는 활동이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강도가 세지든 아니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길이 조절도 더 늘어날 거고 압축력도 세질 건데 그리고 호흡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근육과 결합저주과 호흡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가작용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날 건데 스트레칭을 안 하면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근육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가동 범위를 100% 다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성 운동이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동 범위를 다 쓰는 작용을 하는데 충분히 이걸 풀어놓지 않으면 강하게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없죠. 예. 워밍업 스트레칭이나 쿨다운 스트레칭이 따로 있나요? 종류가 아예 다르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뭐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어떤 생체 리듬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워밍업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뭐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이 생체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낮추는 거를 쿨다운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존재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걸 굳이 나눴다면 나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의도로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도 운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운전면허 갔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막 어쨌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기도 하고 뭐 자신감이 조금 붙었을 때 더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운동에 조금 재미에 빠지면은 이제 워밍업이나 쿨다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고 본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정해놨을 때 그러면 이거 간과해서 넘어가지 말고 워밍업 운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끝날 때는 이런 운동 정도는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루틴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걸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스트레칭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운동 전 워밍업을 사우나로 대체해도 될까? 그렇지 않죠. 사우나하고 이 스트레칭은 다른 거죠. 단순하게 체온을 올리는 거하고 서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액의 혈류량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거 활동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는 다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운동 전에 사우나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가속화시키는 어떤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내가 몸을 쓰는 행위니까 몸을 써서 어쨌든 체온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분들도 많죠. 사실은 이제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운동 시설이나 이런 데서 운동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조금 재밌어지고 몸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 재밌으니까 본 운동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보통 루틴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3분할이나 4분할 정도 나눠서 한다거나 아니면 더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물론 기능성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더 많이 스트레칭 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겠지만 일단 근력 운동을 예로 들었을 때 이걸 분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니까 본 운동 위주로 막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체온을 단순하게 빨리 올리기 위해서 사우나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트레칭 운동 전에 많이 너무 해버리면 풀어질 것 같은데 스트레칭 할 시간은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날의 몸의 신체 리듬에 따라 다르고 예, 그날 할 본 운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워밍업 하거나 쿨다운 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 운동할 때나 아니면 정리 운동하는 어떤 운동 방법들을 나눠놨다고 하는 거는 그걸 루틴화 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 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에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쨌든 강하게 어떤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호흡을 많이 써서 운동을 할 거잖아요. 본 운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의 양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것을 그 어떤 본 운동을 하기에 딱 좋은 몸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스트레칭이에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여러 가지 뭐랄까 어떤 운동의 근육의 길이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강하게 압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위의 운동을 하기 딱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는 거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했으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많이 실행을 해오셔가지고 본인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근교육계 때 부담 작업할 때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좀 안 드리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 지금 다시 제작할 때는 꼭 말미에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기준이 딱 어떤 기준이 서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에 현혹되거나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정보를 드린다는 건 어떤 내용을 제가 이해한 어떤 그 요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검증을 많이 하지만 그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간혹 가다가는 뭐 특히나 외국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원래 뜻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계속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사 과정에서 하는 그렇게 정리하는 기준, 자기만의 자기 지적 수준의 기준, 또 뭐 자격증 할 때의 어떤 기준, 또 이게 대학원 과정에서 뭐 석사 과정에서 뭐 박사 과정에서 하는 기준은 점점 그 요건에 따라서 기준을 자꾸 높여가는 행위인 거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공부를 할 때든. 예.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내가 내 몸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효용성을 계속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베스트인 상태로 유지하려고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어떤 트레이닝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맞게 내 몸 상태를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단순하게 여러분 몸 상태하고 제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형태적으로 다르고 그렇죠? 각 어떤 가지고 있는 조직들의 컨디션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푸시업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 자세 그대로 따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저렇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왜냐면 이 TV로 보여지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푸시업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팔 힘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호흡도 동반돼야 되고 코어도 잘 잡아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체에서 당연히 지면 반발을 이용한 이 힘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내가 상체에서 안정적으로 쭉쭉 밀어낼 수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측면만 보고 이렇게 계속 그걸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유튜브 보고 운동하지 말아라. 진짜 위험하다. 그렇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 바로 유튜브 보고 트레이닝하는 거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우리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트레이닝 많이 했던 분들 중에 또 한 부류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요가나 이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압축적인 힘을 내야 돼요. 어떤 근력 운동을 할 때 압축적으로 힘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코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어의 호흡이 가득 담겨 있어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복강의 압력이 차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 방법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내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할지. 지금 스쿼트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스트레칭 할 때 스쿼트를 하잖아요. 또 근력 운동할 때도 하잖아요. 또 스쿼트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하는데 아니면 그 이전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어디에 부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오늘 어떤 하체 기반 운동을 하려고 해서 스트레칭 하다가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제 후반기에 그런 걸 좀 알게 되실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거. 앞통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평상시 했던 방법대로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럼 도구를 바꾸든 형태를 바꾸든 아니면 운동 양태를 완전히 바꾸든 뭐 운동 루틴을 바꾸든 뭐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 보통 트레이닝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호흡은 힘을 쓸 때 뱉고 힘을 뭐 풀 때 마시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다 달라요. 이게 코어 트레이닝 할 때 특히 복근 운동할 때 또 다르고 왜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이 호흡 근육을 쓸 거냐 그 호흡 근육 쓸 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타겟 근육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하는 형태가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이라 그러면 누워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디 매달리는 거냐 아니면 뭐 하체를 들어 올리는 거냐 아니면 트렁크를 쥐어 짜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호흡이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다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고 조사를 하는데 사고 조사 기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니터링이잖아요. 그건 평상시 안전 관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니터링 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하려면 내 기준 자체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혹시 지금 어떤 부상의 초입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상이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자체적으로 치료를 못하면 자체 치료를 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 버렸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다쳤어요 통증이 유발되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가 어떤 어떤 기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다쳤는지를 알면 치료받는 것도 훨씬 짧아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다 상관없이 그냥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이 잘 없다 보니까 아프면 아픈가 보다 목 아프면 목이 아프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니까 그 관련된 척추 질환 고치는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통증이 지금은 여기에 일어났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왜냐면 뭐 대둔근에 문제가 있어도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또 경추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말 안 했나요? 저 스쿼트 하죠. 스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중력과 싸울 수 있는 애들을 트레이닝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일단은 맨몸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중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저랑 1월 1일이 돼가지고 새해가 돼가지고 내 몸에 내 배에 갇혀있는 시스팩트 보고 좀 이렇게
몸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다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거고 가장 첫 번째로 잡는 게 하체 동원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육들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잡아놓을 건데 그 도구로서 스쿼트를 하겠죠. 무조건 스쿼트부터 잡고 갑니다. 왜냐면 스쿼트가 안 되면 벤치프레스나 이런 걸 잘 할 수도 없고요. 푸시업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턱걸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하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운동 형태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이동할 줄 모르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항상 놔요. 항상. 하체 동원력에 대해서 하체를 활용해가지고 지면을 미는 능력들,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밀었을 때 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먼저 잡아놓죠. 왜냐면 우리가 3대 운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근력 운동 좋아하시면 이제 3대 운동하면 뭡니까?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3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3개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체를 엄청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체 힘 자체가 이게 딱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 기저면을 위시해가지고 하체를 쓸 줄 모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용되는 근육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형태나 호흡이 완전히 달라지지만, 어쨌든 내가 몸을, 어쨌든 우리가 뭐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전신 운동이잖아요.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몸의 패턴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하체는 동원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상체 운동 리듬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호흡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좀 힘들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게 부담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잘 모를 때 부담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잘 모를 때 부담을 느끼지, 잘 알면 부담 느낄 일이 없죠.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운동 중독 이렇게 빠지는 것도, 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중독된다는 거 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내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떤 강력한 동인이 발생했을 때 중독이라는 거로 가잖아요. 내가 그거를 행위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용 가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푹 빠져들게 되는 건데, 너무 과한 거는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명확하게 딱 서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허용 한계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몸 상태에서 내 연령대나 내가 기존에 했었던 운동 어떤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날그날의 이 바이오 리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딱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딱 할 수 있는데, 중독된다는 거는 너무 과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그냥 루틴화만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거죠. 내가 한 달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시간을 막 정해놓고, 운동하는 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돼. 루틴도 보면 딱 운동하는 공간에 들어서면 이제 런닝머신부터 해가지고 한 20분 또 걷다가 뛰다가 해주고, 딱 내려와가지고 스트레칭이랍시고 이제 국소적인 스트레칭을 자꾸 하는 거죠. 그거 한 다음에 그날 이제 본 운동, 내가 딱 하기로 한 거, 한치의 더 모자람 없이 중량도 횟수도 세트도 딱 그렇게 딱 하고, 마무리 운동까지 딱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딱 만족감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운동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다 좀 어떤 자극적인 걸 자꾸 느껴야 되고, 그런 걸 막 이제 보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사람은 시각에, 모든 정보가 시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딱 보다 보면 그렇게 몸 좋고 내가 이상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빠져들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막 그런 자극적인 어떤 운동 영상 자꾸 올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다치고, 그러면서 부정하고, 아니야, 이 통증은 다쳐서 일어나는 통증이 아니고 내가 근육이 성장하기 위한 근육통일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골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여태까지 봤던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좀 이런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고 몸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 근육의 기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의 몸의 어떤 이완된 상태. 예. 통증이라고 하는 게 근육이나 결합 조직이 이완됐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강하게 뭉쳐 있고 어떤 압력이 꽉 차 있을 때, 강하게 긴장했을 때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근골격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유형이 뭡니까? 잦은 반복이나 뭐 강한 힘에 동반되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근육이 수축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근육을 잘 이완시켜 놓을 수 있다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길이 조절 그런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면 뭐 문제되는 건 없는 거죠. 네. 근골격 질환. 질환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우리 몸의 구조를 싸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근육과 골격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통증이 막 유발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좀 보다 보면 이제 근막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알게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운동 시작하고 이럴 때 90년대 이때는요, 근막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근육만 딱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딱 생겨버리면 이건 근육 자체에 근육통에 일어나서 뭐 문제가 되는 걸 거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했는데 통증이 발생하는 게 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NSCA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의학적인 부분들로 많이 이제 뭐랄까 발달이 되고, 또 대체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을 위시한 유럽에서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근본적인 부분이 어떤 근막이라고 하는 마이오파샤의 어떤 엉킴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 라고 하는 게 또 밝혀지게 된 거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는데요. 왜냐면 또 이 근막에 대해서 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구성을 처음에는 막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몇 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제가 그때 제작할 당시에는 근막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좀 오바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의대도 아니잖아요. 의대도 아니고 또 체육학과 우리 학생들도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딱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몸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또 그걸 번지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만약에 통증이 유발된 게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병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우리 학우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구성해 놓은 게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전반기에 좀 낯선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예,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막 그렇더라도 좀 이겨내시면 아무래도 좀 후반기에 이 실기 관련된 내용 이제 접하셨을 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서희 학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거북 학우님하고 악어 학우님은 제 성함을 어떻게 되실까요? 우측 상단에 가시면 바꿀 수 있는데요. 물론 오늘도 저는 여자 복장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네. 혹시 마이크 되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이서희 학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에 이거 한번 이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후반기에 이제 실습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그 학우님들한테 많이 요청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한다면 참석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네, 김수학원이 한 분 계시네요. 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토요일 날 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말에 해야죠. 네, 평일 날은 저도 일합니다. 네. 토요일 날이나, 그러니까 일요일은 너무 부담되고 토요일 날 제 생각엔 한 오후 한 1시 정도 해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딱 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헤어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뭐 스쿼트뿐만 아니고 스쿼트 그러니까 다 만나가지고 근력 운동 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운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그렇죠. 테이핑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서로 해보면서 이게 사실 그런 게 되게 있어요. 접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이게 다야라고 하는 것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경험해보면. 근데 의외로 테이핑도 그렇고 스트레칭도 그렇고 또 앞통점 참는 것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익힐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난 전혀 시기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호응도나 이런 것 좀 생각해서 아마 학기 중에는 우리 학우님들도 바쁘시고 하니까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아, 지방이세요. 우리 김서영 학우님은 어디세요? 죄송하지만 원주세요. 우리 김수학우님은 어디세요? 아, 광주광역시요. 그럼 뭐 찾아가는 서비스 또 서울에서 하면 오기가 너무 멀죠. 두 분 다. 우리 김서영 어머니도 좀 멀죠.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일단 이제 이 학기 거의 마무리 될 쯤 또 라이브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학기에 좀 하고 싶었는데 좀 못했던 게 지난 학기에 그런 학원님도 계셨어요. 자기가 이제 뭘 해서 다쳤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어쨌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하고 허리가 지속적으로 너무 아프고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증이 전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고생했었는데 근교육계 부담자하고 관리 딱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거죠. 이거 나았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접근해보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이 이제 땅콩볼인가? 이런 조그만 볼을 사가지고 이렇게 직접 지압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그냥 답습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서 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 하게 되는 거, 그게 목적이니까. 네. 그 학우님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또 관련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그럴 때 보람이 있죠.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운 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직접 활용하고 그리고 이 활용한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들어가고 결국 그 관심의 대상은 내 몸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게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냥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말라가지고요. 마르기도 했었고 체력도 많이 안 좋았었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작했던 거였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뭐야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몸이 돼버려가지고 너무 커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네 그거 프라이버시니까 뭐 그렇게 안 써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185에 한 120kg 좀 넘는데 예, 이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마동석님도 제가 직접 봤는데 진짜 살벌합니다. 그분 예, 진짜 상남자고요. 뭐 어쨌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비만의 정의로 따지면 저는 완전 고도 비만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85에 120kg가 넘어버리면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어떻게 몸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마더송님은 몇 년 전에 봤지? 꽤 오래전에 봤거든요. 어쨌든 봤는데 그때 막 마블리라고 이제 막 한창 인기 끌기 시작했을 때 이제 뵀는데 일단은 키는 제가 좀 더 크고요. 키는 제가 좀 더 큰데 아무래도 체중은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네, 마동선님은 직접 보면 좀 몸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더 밀도가 있다고 그럴까? 네, 좀 그렇게 보이죠. 우리 남현근하고님은 직접 보셨나요? 마동석 그 배우를? 아, 네. 네, 저는 직접 봤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악담보다 무서워. 네, 진짜 살벌하다. 아, 사람이 진짜 살벌하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키는 제가 좀 더 큰데요. 예, 실제로 봤을 때 몸의 밀도가 되게. 네네. 예, 저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오샤 교육 받으러 가거나 이렇게 가면 미국에서도 그들도 저한테 크다 그러더라고요. 빅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들도 저한테 빅보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저 같은 사람이 흔하게 안 보이는 거고 미국은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흔하게 보이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못 올렸고요. 토요일날 이제 학습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거 제가 이제 원래는 학기 초에 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예, 질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을 학습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좀 시간 되시면 학습자료실에 가셔가지고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뭐 책 인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 동영상도 몇 개 인용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관련 내용도 있고 하니까 네 물론 이거는 근교육계 부담 작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 양 학습자료실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예, 각각 이제 과목 수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도 매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공동 주제를 갖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갖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좀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노동 4. 뭐 이런 거 독일에서 나온 이제 노동 4.0 요런 책들에서 서문이나 이런 것도 좀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인상적으로 좀 인상 깊은 구절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인용을 했고요. 네네네. 노동 4.0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서문 독일의 노동 4.0 백서에 나와 있는 서문을 제가 좀 인용을 했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무튼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번 주에 제가 또 관련된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제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